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는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며칠 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고점 68,000달러와 비교를 해보자면 참 안타까운 가격대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얼마 전이죠. 미 SEC에게 현물 비트코인 ETF를 반려당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유명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인데요. 현재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 아무리 소폭 회복을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는 많이 죽은 상태이죠. 이들에게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이죠. 이 앤서니 카스카라무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약국 가서 진정제를 사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길래 약국을 가야 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 하락장 진정제 먹고 버텨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하락장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제를 먹고 오래 버텨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걱정을 그만해라. 이제 비트코인 등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오래 보유하라. 이러한 투자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비트코인이 현재 미국 달러와 비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묻기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강방천 회장님이 나와서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라는 말은 들어보았는데 이 진정제를 먹으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수면제나 진정제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과연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미국 달러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묻기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현재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현재 시간이 갈수록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달러를 제치고 비트코인이 전 세계 단일 화폐로 지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이 바로 지난해 이루어진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앞에 지정 사건이었는데요. 이 미 연준의 경우는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는 명목 화폐인 달러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이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2100만 개로 가치가 고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이야기를 한 이러한 것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금 2.0 디지털 금으로서 해지 역할의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지만 이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이겠죠. 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전통 금융권에서 비용적인 문제, 인프라적인 문제로 실현 불가능했던 금융 소외계층 포용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엘살바도르의 사례 이외에도 법정화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정화폐의 가치가 중앙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서 바닥까지 떨어진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기타 다른 코인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금융소외계층 포용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또한 이로 인해 확장될 생태계를 이해한다면 지금의 변동성은 오히려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점 대비 가격이 50%나 하락한다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예, 혹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하락 후에 신고점을 갱신하는 데까지 얼만큼의 기간이 걸리는지 아시나요? 이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계산해 본 적은 없었는데 대략 1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확하게 분석하여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기간이 걸린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과연 조정 후에 신고점까지 얼만큼의 기간이 걸렸을지 데이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하락 조정 후에 최고가 경신까지 평균 257일이 걸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의 경우는 인베스트 앤서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 조정 후에 사상 최고가를 회복하는 데 소요된 평균 기간이 257일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조정 시 최대 낙폭은 평균 57%라고 하는데 이후 고점까지 상승률은 평균 362%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은 곧 68,000달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사이클은 길어졌지만 시장의 상승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표를 구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드린 조정 후 신고가 경신까지의 일을 수치화한 데이터입니다. 이 체크해 놓은 날짜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밑에 13년 11월 30일 조정이 시작하면서 15년 1월 14일 조정이 끝났는데 이 기간은 총 410일이 걸렸으며 기간 동안 최대 85%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정 이후 신고점을 달성하며 저점 대비 무려 585%의 상승률을 보여준 것인데요. 다음으로 오래 걸린 것이 2017년 12월 17일 조정이 시작하면서 18년 이제 12월 15일에 조정이 끝난 것을 보게 되면 총 363일의 기간이 걸렸으며 이 기간 중에 최대 84%의 하락을 경험하였고 결과적으로는 534%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인 21년 11월 10일 이제 시장의 조정이 시작이 되었으며 여기 날짜는 1월 23일로 적혀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것이죠. 이 기간 동안은 최대 50%의 조정을 맞았습니다. 전고점이 68,000달러, 최저 34,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으니 50%가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음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번 조정으로 인한 신고점 달성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평균 257일이라고 보았을 때 이번 연도 하반기 정도 이제 신고점에 도달한다는 것인데 이제 평균 조정 기간과 그에 따르는 상승 퍼센테이지를 대입해 보았을 때 한 300%의 상승을 데이터 기반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34K 밑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300%의 상승이면 약 13만 6천 달러 정도인 것인데요.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이런 데이터와 더불어서 이제 아니다 20만 달러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올해 말 비트코인 20만 달러 돌파 예측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의 경우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7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유지한다면 지금의 하락은 다음 강세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2022년 11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번 연도 하반기 20만 달러라면 지금의 가격 대비 거의 7배가량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일의 비트코인 가격을 맞추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번 연도 하반기 비트코인의 가격을 맞추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수많은 제도적인 방침들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의 관심도들을 보았을 때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보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금융의 변혁과 핀테크의 혁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인 금융소외계층의 포용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려는 이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을 어떠한 계기로든 알게 되었으며 실제적인 투자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충분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을 공포에 빠뜨린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전면 금지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러시아 재무부 국장에게서 명확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국장 암호화폐 금지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금지는 중앙은행 독단적인 구상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 이반 체베스코프 금융정책 국장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름이 참 힘드네요. 국장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주 암호화폐 사용 및 채굴을 금지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의견에 상반된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체베스코프 국장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무부가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는 가상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첨단 기술 산업을 단순하게 금지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또한 우리는 이 기술들이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국가 안에서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의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친정부 성향의 안드레이 루고보이 의원의 또한 이제 암호화폐 금지는 중앙은행의 독단적인 구상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주 러시아의 전면 금지 소식 이후에 중국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상 최근 러시아에서 나온 소식들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낮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러시아의 재무차관의 경우는 중국처럼 암호화폐 전면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바로 지난달이죠. 12월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서 암호화폐가 위험하지만 그래도 미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워킹그룹을 출범하며 다음 달 2월까지 규제적인 틀을 만들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한 달 뒤에 갑자기 전면금지라는 이야기가 참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현재 러시아 내에서 또한 암호화폐 금지는 러디즘이며 이 러디즘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금지 기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러시아에서 전면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가 이야기를 한 러디즘이라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 당시 기계 파괴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암호화폐라는 혁신의 발걸음을 이제는 막아설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화폐 금지를 외쳤던 국가 중에 중국을 제외한 인도나 러시아 그리고 영국에서 또한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확실히 이번 연도 안에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성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러시아의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은 대한민국의 금융투자협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암호화폐 규제에 명확해야 투자 서비스 제공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협회장의 경우는 26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금투업권은 이미 투자자 보호나 건전성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금투업계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암호화폐 업권법과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암호화폐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관련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확실히 이제 이번 연도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정해지려고 하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의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금융당국에서 다음 달부터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다고 한 것인데 현재 정치권에서 또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과거와 같이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면 이번 연도 상반기 안에는 글로벌적인 규제 법안들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오늘 리플사의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자사주 환매 후에 기업 가치 150억 달러로 상승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리플이 자사주 환매 후 총 150억 달러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화요일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리플은 2019년 2월 테트라곤 등 투자자로부터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시 기업 가치로 약 100억 달러를 평가받은 바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사는 보유 중인 현금으로 투자자 지분으로 다시 사들였다며 이번 기업 가치 상승은 마켓에서 리플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갈수록 SEC와의 소송이 연장이 됨에 따라 어떠한 소식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 소송의 매도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리플사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참 어떤 면으로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소송이 아니었다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못해도 10달러에 도달은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으로 많은 분석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연도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눌려왔던 XRP의 호재들이 한 번에 분출하여 그동안 XRP 투자자들이 흘린 피눈물을 닦아주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이 가격 회복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23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10포인트대를 벗어났습니다. 물론 높은 점수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만 할 것 같은 시장의 상황이 다시금 소폭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월 달에 마지막 단기 변동성을 결정할 FOMC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결정이 되게 되죠. 조금 이른 잠을 잔 후에 이제 새벽에 밤을 좀 새서라도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매파적인 스탠스나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